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차 시로 왔죠. 그죠? 자, 문항풀이 2회 한번 가볼게요. 11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렇지. 일정한 압력에서, 자, 압력을 통제했다는 얘기야. 압력을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등장할 거야. 온도가 내려갈 때 용기 속 기체 입자에 나타나는 변화를 용기 속에 그리시오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 온도가 요렇게 돼 있을 때 요렇게 내려갔다, 감소했다, 그럼 부피가 줄어들었다, 부피가 감소했다, 이렇게 된 거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도 감소한다. 이게 샤를 법칙입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그런데 기체 입자를 점으로 표현하고 그림을 그리라 그랬었는데 이 점으로 표시해볼까? 하나, 둘, 3, 넷, 5, 6, 7, 8, 9개를 그리는 거야. 우리 9개. 하나, 둘, 3, 넷, 5, 6, 7, 8, 9개. 왜 그러냐? 입자는 변함이 없어. 알겠죠? 입자는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입자가 9개 있으면 9개 그려야 돼. 10개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이렇게 이제 9개를 그려. 9개를 그린 다음에 문제는 온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온도가 감소. 자, 중요한 건 온도는 입자의 기체 입자의 빠르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체 입자의 빠르기. 속력이라고도 하고 속도라고도 하는데 자, 기체 입자의 빠르기와 관련되어 있다. 감소했다, 빠르기가 느린다. 그럼 빠르기를 표현하는 거는 화살표잖아, 지금. 우리 지금 문항에 나와 있는 그림에 보면 화살표, 이게 빠르기예요. 에너지를 뜻하는 건데 그러면 빠르기가 느려져야 되잖아.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린 것은 뭐 조금 작게, 조금 더 작게. 튕겨져 내려온다. 이거 튕겨져 내려올 수도 없을 것 같아. 작으니까. 요렇게 작게 표시해줘. 띵 하고 조금만, 띵 하고 조금만. 그러니까 작게만 표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멋대로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얘 길이에 비해서 얘들이 작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빠르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낸다. 자, 이렇게 요거 보면 부피가 감소하니까 빠르기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뭐가 먼저냐? 빠르기가 감소하니까 부피가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그죠? 11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12번으로 가볼까요? 자, 12번 왔죠? 자, 그림과 같이 가열한 플라스크 입구에 고무풍선을 끼웠다. 가열하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이 막 가열하면 부피가 커졌을 거예요. 원래는 이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냉각시켰대요. 냉각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내려간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기체 입자들 사이에서 보면 온도가 내려가. 그럼 얘들은 부피가 감소해야 정상적이에요. 부피가 내려가야 돼.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다가 부피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피가 쏙 풍선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부피가 요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죠. 빨려 들어간다. 그 얘기. 그러면 부피가 감소하는 내용, 온도가 내려가서 부피가 감소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런 얘기예요. 기체 입자의 운동 빠르기는 느려진다. 속도가 느려진다. 요거는 지금 맞는 설명이니까 기억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르셔야 됩니다. 기체 입자가 용기벽 또는 면, 충돌하는 횟수는, 자, 부피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그죠?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자꾸 부피가 커지는 건데 이 충돌하는 횟수가 감소해서 부피가 작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살표가 작아지면서 기체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세기 또한 감소해야 정상적이겠죠. 그렇죠? 온도가 내려가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걔들의 빠르기가 느려지면서 부피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만 맞는 설명, 니은 디귿 다 제껴놓고, 그래서 우리는 1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3번 아래의 내용으로 가볼까요? 자, 13번 왔는데, 자, 가지에 풍선을 연결했다. 삼각 플러스 가지. 여기에다가 풍선을 연결했다 이 말이야. 풍선이 이렇게 됐는데 꺼내어서 가열했다. 온도를 높였다는 얘기죠. 어디? 기체, 요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를 높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핫플레이트 같은 데다 넣습니다. 그래서 전기 인덕션 같은 데다 올려놓고 얘들을 입자를 놓고 가열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화살표가 작아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온도가 올라가면서 길어지겠죠. 이렇게 빨라지겠죠.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찌그러져 있는 풍선이 빵빵해지는 거죠. 이때 고무풍선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옳게 짝지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입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빠르게 움직이니까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져야 됩니다. 멀어져야 된다.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빠르기 또한 증가해야 되는 거야.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증가 여기에서 빨라지는 거는 5번밖에 없으니 우리는 5번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빠르기가 빨라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왜? 가열한다는 거야. 가열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체 입자들 입장에서는 빨라지는 거죠. 이해가 됐을까요? 자, 13번 풀어봤습니다. 14번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14번 왔습니다. 생활 속 샤를 법칙의 예를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한 건데요. 가로 안에 말맞은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했거든요. 자, 피펫은 가는 관이라고 그래. 유리관. 가는 관이에요. 유리관. 이거 알겠죠? 이 끝에 액체가 남아있다. 뭔가 액체가 남아있다. 뭔가 여기. 그래, 한쪽 끝을 막고 중간에 손으로 감싸주면 여기를 따뜻한 손이지겠죠.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따뜻해지면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온도가 올라간다. 어디? 피펫과 피펫 안에 있는 기체 입자들의 얘들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체의 부피가 팽창해서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커지니까 요 액체를 밀어내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액체가 빠져나가는 현상, 즉 부피가 커져서 액체가 빠져나간다. 잉크면 잉크, 물이면 물, 얘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까닭은 중간 부분을 감싸주면 온도가 높아져서, 그죠? 온도가 높아져서 피펫 속 기체 입자 운동이 부피가 커지려면 빨라지는 거야. 빨라짐으로 기체 입자가 피펫백에 충돌하는 횟수와 충돌 세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서 액체를 밀어내게 된다는 내용의 14번 문제, 생활 속 샤를 법칙에 관한 문항이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5번 가볼까요? 자, 15번은 오줌 싸개 인형.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시켰죠. 자, 그러면 오줌 싸개 인형의 기본 틀은 내부가 빈 공간이다. 자, 아래쪽에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오줌 싸개 인형을 가열하면 내부 기체가 팽창하죠. 그래서 아래쪽 구멍으로 기체가 빠져나온다. 이게 첫 번째 얘기나 마찬가지야. 가열하는 거는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는 현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팽팽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끄집어낸 다음에, 자, 뜨거운 물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물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얘를 빼서 찬물에 집어넣으면 이 기체들이 끄집어냈을 때 이 기체들이 팽팽하게 늘어났다가 찬물에 들면 오므라드는 거예요.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줄어든 부피만큼 뭐가 채워져야 되는데 찬물이 대신 들어갑니다. 찬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오줌 싸개 인형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물론 이 안에 있는 이 공간은 빈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넣으면, 여기다 부어주면 이 안에 있는 빈 공간의 기체가 부피가 팽창하는 거야. 부피가 팽창하다 보니까 이 기체들이 나가려고 하다가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액체인 물의 표면을 밀어 제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 공멍으로 찬물이 튕겨져 나오는 이런 거를 우리가 오줌 싸개 인형의 기본 원리다. 그래서 오줌 싸개 인형의 기본 원리는 뭐 뜨거운 물에다가 안 담가도 뭐 가열하면 되는데, 일단 뜨거운 물에다 가열한 다음에 얘를 다시 끄집어내서 찬물에 넣고요. 다시 그 머리통 위에 뜨거운 물을 넣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뭐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뭐 뜨거운 물에 쏙 들어갔다가 찬물에 쏙 들어갔다가 하면 피부가 건강해진다는 그런 일설도 있지만 그런 것 같네요, 느낌상. 그런데 여기 보니까 1과정 1, 자 3과정에서 이 기체 내부의 부피 변화, 기체의 변화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1번에서는 기포, 오줌 싸개 인형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기포가 충분히 빠져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기포가 충분히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되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막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 여기 못 살겠어, 나가야 되겠어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기체가 이 상황에서는 부피가 팽창한다,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인형 내부 기체의 부피 변화는 이게 기체 부피가 증가해야 맞습니다.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오므라들죠. 그럼 감소했다가, 기체 부피가 잠깐 감소했다가 다시 뜨거운 물을 부으면 기체가 다시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둘 다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3번에서도 기체 부피가 증가하고 1번 과정에서도 증가한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몇 번에 있느냐? 사실은 이게 4번에 있습니다. 자, 잠깐만 멈추고 4번 내용 볼까요? 어떻습니까? 4번 여기 증가 4번에 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15번을 확인해 봤고요. 아래 16번 문제, 샤를 법칙과 관련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가볼게요. 화장품 용기 스포이트. 이거 스포이트는 우리 스트로, 스포이트, 스프레이 이런 것들은 전부 보일 법칙이었죠. 기억납니까? 그렇죠. 보일 법칙. 이게 샤를 법칙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스포이트 고무 부분을 누르면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부피가 감소해요. 그러다 놓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줄어들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압력과 부피의 관계니까 이거는 보일 법칙. 바로 답이 나와버렸어. 1번 체크해야 돼. 그럼 나머지 것도 확인해 볼게요. 따뜻한 집 안, 그럼 온도죠. 온도와 관련된 거잖아요. 페트병 다시 냉장고, 이거 온도와 관련됐잖아요. 그죠? 그럼 찌그러지고 팽창하고 이런 것들은 샤를 법칙 맞습니다. 샤를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겨울철 벌써 차갑죠. 자동차 타이어 공기 기체죠. 차가운 온도에 놓인 기체. 여름철 뜨겁죠. 그죠? 자동차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 기체죠. 이거는 바로 샤를 법칙입니다.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운 여름, 덥다, 온도 관련했어요. 그렇죠? 바람 빠진 농구공, 부피와 관련돼 있어요. 온도와 부피, 햇볕이 잘 드는 곳, 이게 햇볕이 잘 드는 곳, 이게 온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는 곳이. 그럼 팽팽, 부피와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바로 샤를 법칙이 맞습니다. 자, 포개져 잘 빠지지 않는 두 그릇인데 아래쪽 그릇에다가 그릇이 두 개가 이렇게 포개져 있어요. 그러면 위쪽 그릇과 아래쪽 그릇이 있으면은 아래쪽 것은 따뜻한 물, 왜냐하면 따뜻한 물 하면 얘 부피가 커지고요. 위쪽에는 차은 물을 부으면 얘는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커지고 속에 있는 것은 작아지니까 두 개가 분리가 돼서 쉽게 뺄 수 있는 현상, 온도와 관련돼 있으며 부피가 크고 작고, 이런 게는 바로 샤를 법칙입니다.
온도와 부피의 관계. 그래서 다 2, 3, 4, 5는 샤를 법칙인데 1번만 보일 법칙이 적용되고 있구나. 그래서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오늘 2회. 그렇죠? 우리가 문항풀이 두 번째 11번에서 15번, 1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